네, 오늘은 컬럼 미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미러는 한글로 전류원이라고 부릅니다. 전류미러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인 목적은 컬럼 미러의 목적은 앰플리파이어의 DC 바이어스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혹은 한글로 하면은 동작점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트랜지스터의 기본 동작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있을 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오프가 있고요. 트라이오드가 있고 세츄레이션이 있죠. 오프는 뭐예요? 트랜지스터가 아예 채널이 생성되지 않아서 꺼진 상태. 그때는 VGS가 VTH 문턱 전압보다 낮을 때 오프라고 하고요. VGS가 문턱 전압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D 그리고 드레인이나 소스의 전압 차이가 VGS 빼기 VTH보다는 작을 때 우리가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츄레이션은 VGS가 VTH보다 크고 이건 똑같은 조건이죠. 동시에 이게 틀린데 VDS가 VGS 빼기 VTH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세츄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기로 세츄레이션이 증폭기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조건을 맞춰주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만약에 세츄레이션일 때 만약에 X축을 내가 VGS라고 두고 Y축을 IDS라고 두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나요? 식으로 하면은 IDS는 2분의 1 U, 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입니다. 만약에 채널 랭스 효과를 고려하면은 1 더하기 람다 VDS가 붙긴 하겠죠. 그래서 VTH 이상일 때 전류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동작하는 영역 만약에 VGS가 여기 V1에 있을 때 혹은 V2에 있을 때 V3에 있을 때 파라미터가 어떻게 바뀌나요? V1에 있을 때는 이 점을 중심으로 내가 미분을 하게 되고 이 미분의 기울기를 우리가 트랜스 컨덕턴스로 쓰는 거잖아요. 반면에 V2일 때는 미분의 기울기가 좀 더 높아졌죠. V3일 때는 기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때 기울기 GM1이라고 하고 이때는 GM2라고 하고 이때를 GM3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GM3은 GM2보다 클 것 같고 GM2는 GM1보다 클 것 같죠. 무작정 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원하는 GM이 있을 수 있다면요. 그 원하는 GM의 크기를 가지기 위한 GM2를 가지기 위해서는 V2에 해당되는 전압을 VGS로 인가를 해줘야 되죠. 이 인가를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주로 커럼 미러를 통해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로 커럼 미러를 통해서 해줍니다. 커럼 미러를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커럼 미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VGS를 잡아주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그림에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가 VDD죠, VDD. 여기가 이 점이 VDD의 전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VX점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VX는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DD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VX가 결국은 또 뭐예요? VGS이죠. 왜? 지금 소스가 그라운드니까. 따라서 이 볼티지 레퍼런스가 그런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은 VGS 대신에 이 값이 들어가면 되죠. VDD 곱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2. 근데 문제는 이런 전압이요. 만약에 이 VDD가 외부에서 어떤 배터리에서 올 텐데 이 VDD가 이렇게 일정한 값이 아니고 흔들리는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흔들리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VX도 흔들리는 정도는 틀려지겠지만 값이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정확한 혹은 바람직한 바람직한 DC 동작점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서플라이가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온도가 됐든 지속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DC 전류 값이 출렁인다는 거죠. 출렁이면은 안 좋아요. 왜? 우리는 DC는 딱 일정한 값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출렁이는 거를 방지하는 혹은 좀 더 좋은 DC 바이어스를 잡아주는 회로가 전류원입니다. 커럼 미러. 커럼 미러의 동작을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커럼 미러는요. 지금 오른쪽 구조를 볼게요. 어떤 기준 전류가 어디선가 만들어진다고 할게요. 이 기준을 만드는 회로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준 전류원이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출력 전류원이 이런 기준 전류원의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 기준 전류원은 매우 정확합니다. 매우 정확하니까 이거의 함수로 뭐 예를 들어서 2배, 3배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 전류 역시 정확하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제일 간단한 구조가요. 저번에 배웠던 다이오드
커넥티드 구조입니다. 다이오드 커넥티드 구조죠. 지금 보시면은 이 게이트와 드레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드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입출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게이트가 입력이라고 하면은 드레인의 출력이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 역시 어떤 피드백의 일종입니다. 피드백의 일종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Iref라는 정확한 전류원이 흐르게 되면요. 되고 다이오드 커넥티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점이 VGS랑 VGD랑 같게 되죠. 같게 돼. 왜? 게이트랑 드레인이랑 같으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세츄레이션 조건이 뭐였어요? VGS는 VTH보다 높거나 같아야 되고 VDS는 죄송해요. 이거는 게이트 소스가 아니고 드레인 소스. VDS는 VGS 빼기 VTH보다 커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세츄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다이오드 커넥티드 소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죠. 무조건 만족하죠. 왜? 어떤 특정한 전류가 이미 흐르고 있으니까 이 흐르는 전류에 맞추어서 게이트 전압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피드백에 의해서. 동시에 게이트와 드레인이 같은 전압이기 때문에 드레인 소스는 게이트 소스랑 같기 때문에 GS 빼기 VTH는 VDS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 커넥트 소자는 무조건 세츄레이션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따르게 되죠. 세츄레이션 식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고요.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사이즈가 왼쪽의 사이즈는 L분의 W1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L분의 W2 트랜지스터 2번의 사이즈를 가질 때 얘가 만약에 아직은 세츄레이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츄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I out은 2분의 1 µc L분의 W VGS 빼기 VTH죠. 그런데 여기서 VGS는 왼쪽 오른쪽이 같습니다. 같죠? 그림 보세요. VG가 여기잖아요. VGS의 왼쪽은 이 둘 차이고요. 오른쪽은 이 둘의 차이예요. 따라서 VGS는 같을 수밖에 없죠. 맞죠? VTH도 같습니다. 상수니까. 얘네들도 같습니다. 단지 틀린 점은 뭐다? 사이즈만 틀립니다. 사이즈만 틀립니다. 따라서 만약에 Iout을 내가 Iref로 나눠 볼게요. 이 밑에 거를 위로 거로 나누면요. 같은 거는 날아가죠. 사이즈만 남으니까 L분의 W2 남고 L분의 W1이 남고 Iref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관계식 우리가 얻었어요? Iref에 어떤 상수가 곱해진 형태죠. 그 상수는 사이즈의 비율이고요. 상수는 사이즈의 비율이고 Iref의 어떤 배수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커럼 미러예요. 커럼 미러. 한 가지 제가 가정한 게 있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이 아이아웃은 세츄레이션에 있다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아직 뒤에 뭐가 달려있는지 모르지만 VDS2는 VGS2 빼기 VTH 혹은 VGS 빼기 VTH보다 크게 동작점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어떤 게 달릴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동작점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VDS2는 VGS 빼기 VTH보다는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이 커럼 미러가 동작을 하게 되죠. 제대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왼쪽을 커럼 미러라고 부를 수 있고요. 오른쪽을 커럼 소스라고 부를 수 있죠. 커럼 미러의 사실 실제적인 의미는 이 기준 전류원을 미러, 복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복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준다는데 복사는 사실 원래 의미는 1대1이지만 여기서는 1대 n으로 복사를 하는 역할을 커럼 미러라고 합니다. 이 n은 이 사이즈 비율이죠. 다시 얘기했지만 이 사이즈 비율이 n입니다. 그러면 n이 1보다 커야 될까요? 아니면은 클 필요가 없나요? n은 1보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n은 1이 될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볼게요. 이 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기준 전류원은 무조건 IRF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사이즈를 보실까요? L분의 W, L분의 W의 2배, L분의 W의 5배. 그 얘기는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IRF의 2배,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IRF의 5배가 흐르게 되죠. 맞죠? 우리가 이 회로를 아직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적어도 구조상으로 보기에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면요. 왼쪽 오른쪽 흐르는 전류가 같겠죠. 그림상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KCL에 따라서 이 점에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전류랑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5 곱하기 RF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2.5의 IRF가 흐르게 되고요. 오른쪽도 2.5의 IRF가 흐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IT가 5 곱하기 IRF인데요. 여기로 오는 게 0.4 곱하기 IT래요. 그럼 얼마예요? 0.4 곱하기 5니까 2의 IRF가 흐른대요. 그게 왜 이게 2의 IRF 흐르는지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IRF의 2배수가 이렇게 흐른다고 내가 한번 가정을 하면요. 또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점에서 KCL 하게 되면은 KCL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랑 이 트랜지스터가 흘려주는 전류가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게 2.5예요. 왼쪽은 2, 내려오는 건 2.5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0.5입니다. 0.5. 그 다음에 여기로 2배수의 IRF가 흐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얘 역시 컬럼 미러잖아요. 따라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지금 이 IRF가 왼쪽에 흐르니까 왼쪽 오른쪽의 사이즈 비율은 1대1입니다.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는 왼쪽의 트랜지스터 사이즈와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 칠 때. 얘 사이즈가 얼마냐? 정답은 얘랑 같다. 왜 같으냐? 왜 같은지는 각자의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같은 회로예요. 같은 회로인데 앞서 IRF와 IOUT을 제가 계산을 할 때 하나 고려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이 식이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없었는데 얘랑 얘랑 같은 값이었고 얘랑 얘랑 같은 값이었기 때문에 사이즈 비율로 내가 전류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추가적인 함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VDS1은 뭡니까? 이 값이고 VDS2는 뭐예요? 이 값이 되죠. VDS1과 VDS2가 만약에 틀리다면 은 이만큼의 내가 원하지 않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 다시 얘기하면 전류원은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사이즈의 비율로 전류를 카피하는 게 목적인데 이 VDS에 어떤 의한 함수가 실제로는 있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점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오차를 나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오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안 물어보겠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좀 불가능하긴 한데 람다를 0으로 만들면 돼요. 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잖아요. 하면 오류가 없는 거죠. 람다가 0이 돼도 우리가 오차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람다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디바이스가 람다가 0인 디바이스는 없겠죠. 0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VDS1과 VDS2를 같게 해주면 됩니다. 이 오차들은 각자 발생을 하지만 이 둘의 비율은 1이 되게 만들 수가 있죠. 언제? VDS1이랑 VDS가 같을 때.
네, 그 점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좀 더 개선된 컬럼 미러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아, 바로 나오네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Vx, X점의 전압이랑 Vy, Y점의 전압이랑 같게 하면 됩니다. 같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VB라는 어떤 적절한 값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로가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 점에서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M1은 VGS1만큼의 전압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은 Vx랑 같죠. 써볼게요. Vx는 VGS1이 되죠. Vn, 이 점 어떻게 되나요? VGS1 더하기 VGS0. 여기 디바이스 이름이 M0이니까. 그 다음에 VY는 어떻게 되나요? VY는 VGS1 더하기 VGS0 빼기 VGS3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VX랑 VY랑 같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랑 같기 위해서는 VX는 VGS1, VY는 VGS1 더하기 어떤 값 빼기 어떤 값이니까 이 두 개의 합이 0이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VGS0이랑 VGS3이랑 같아지면 됩니다. VGS0이랑 VGS3이랑 같아지면 됩니다. 실제로 같아집니다.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임의의 전류원에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왼쪽 전류와 오른쪽 전류가 같다고 할게요. 1대 1이면요. 여기도 IRF가 흘러요. 그리고 만약에 L분의 W 0 사이즈랑 L분의 W 3 사이즈 역시 같다고 두면은 VGS의 값도 같을 수밖에 없죠. 자명하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오차가 없는 전류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한번 이번에는 VP를 한번 볼게요. 여기 전압을. 지금 VX는 얼마예요? VGS 1. 여기 계산했죠? 그 다음에 VN은 얼마예요? VGS 1 더하기 VGS 0.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VDS는 VGS 빼기 VTH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츄레이션이잖아요. VDS는 뭐예요? VD 빼기 VS. VGS는 뭐예요? VG 빼기 VS 빼기 VTH. 따라서 얘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VD는 VG 빼기 VTH
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은 VP는 VGS 1 더하기 VGS 0 빼기 VTH보다 크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좀 바꾸면요. VGS 빼기 VTH, VGS 빼기 VTH 더하기 VTH로 우리가 식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고 이만큼 전압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는 거죠. 허비. 왜? 내가 필요한 세츄레이션 조건은 이런 조건인데 그 조건보다 VTH만큼 더 올라왔으니까 볼티지를 그만큼 우리가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허비하는 볼티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헤드룸이라고 불러요. 헤드룸. 헤드룸. 네. 그래서 그런 헤드룸 문제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형태의 컬럼 미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컬럼 미러가 얘와 같습니다. 차이점은 다이오드 커넥티드를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VB의 전압을 따로 이렇게 줬습니다. 따로 이렇게 주면은 VA랑 VB를 우리가 같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은 전류원. 액티브 전류미러. 잠깐. 2분 동안만 쉬었다 할게요. 새로운 주제라서. 액티브 커럼 미러는요. 우리가 커럼 미러 동작을 어떤 앰프의 출력단에 이렇게 다는 것을 액티브 커럼 미러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동작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지금 커럼 미러는 지금 이 구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액티브 커럼 미러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왼쪽 신호와 오른쪽 신호의 우선 크기에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파악을 한 그림을 같이 보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왼쪽, 지금 그림이 좀 애매한데요. 왼쪽 전압을 Vin1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Vin2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했으면은 첫째, Vin1이 Vin2보다 작으면은 여기 전압이 오른쪽 전압보다 매우 작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게이트 소스, 게이트 소스만 봤을 때 소스가 지금 공통이에요. 소스가 공통인데 게이트 전압이 왼쪽이 매우 작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를 많이 흐르잖아요. 만약에 세츄레이션이면은 따라서 오른쪽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매우 크면요. 매우 크면은 오른쪽으로 100%이 ISS가 흐르게 돼요. 오른쪽으로 100% ISS 흐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0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디바이스가 꺼진 거랑 마찬가지죠. 꺼진 거. 꺼진 거랑 마찬가지고 혹은 다른 편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는 0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류원이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를 카피하잖아요. 카피. 카피하는 값이 역시 0이 될 거예요. 만약에 왼쪽 오른쪽이 1대1이면 사이즈가 0이 되면요. 0이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도 꺼지게 되죠. 꺼지게 되면은 이 전압은 0볼트에 묶이게 됩니다. 반면에 V인이 V2보다 매우 크면은 여기가 훨씬 높고 여기가 훨씬 낮으면은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100% 흐르게 될 거예요. 100%. 100% 흐르게 되면은 전류가 그만큼 많이 흐르니까 VSG의 전압 차이도 커질 거고 이 트랜지스터는 크게 트랜지스터는 트라이오드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Vout이 VDD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작지도 크지도 않고 비슷하면은 모든 디바이스들이 세츄레이션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전체 신호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왼쪽 오른쪽의 사이즈가 똑같다고 할게요. 진짜 똑같아야 됩니다. 얘는 NMOS, 위에도 사이즈가 똑같아야 됩니다. PMOS. 똑같을 때 입력이 V1, V2가 되고요.
출력은 여기가 Vout이 돼요.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심볼로 그리면요. 실제로 뭐냐면은 이런 심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에는 액티브 컬럼 미러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오른쪽 같은 회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회로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들 본 그림이죠. 오른쪽 회로가 뭔가요? OPM프죠? 저희 수업에서는 OPM프가 아닌 나중에 OTA라고 부르기는 할 겁니다만 우리가 OPM프 배울 때 배웠던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Vout은 어떤 증폭 이동을 가지는데요. 증폭 이동을 가지는데 그 증폭 이동의 크기는 입력이 V1 빼기 V이고요. 출력은 Vout이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 뭐예요?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커먼 드레인은 입력이 하나였죠.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회로는 뭐였어요?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하나였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싱글 엔디드 인풋 싱글 엔디드 아웃풋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단극성의 입력, 단극성의 출력이에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입니다. 반면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입력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관계식이 바람직한 관계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요. 우선은 두 개이기 때문에 디퍼런셜 인풋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출력은 싱글 엔디드 아웃풋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퍼런셜을 한글로 뭐라 하냐면은 차동 입력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단극 입력, 단극 출력이었는데 지금은 차동 입력, 단극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 차동으로 동작을 할 때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요. V1이 어떤 특정한 값의 2분의 1이고 V2는 그거의 부호가 반대일 때 우리가 차동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차동 입력은요, 실제로 왼쪽, 오른쪽이 크기는 같고, 크기는 2분의 1로 같고, 부호는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차동 입력입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 신호를 보시면요. V1은 어떤 사인파가 양음으로 들어오면요. V2는 양으로 들어오고 진폭은 같아야 돼요. 왜? 차동으로 들어오면은 크기는 2분의 1 V, 2분의 1 V로 같지만 부호는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이기 때문에 왼쪽이 만약에 더하기 빼기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오른쪽은 빼기 더하기 신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들어온다고 치면요. 한번 보실게요. 더하기 빼기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보이는 신호는 더하기 빼기겠죠. 우리가 게이트에서 소스로 신호가 빠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커먼 드레인 혹은 소스 폴로워. 이 소스 폴로워의 증폭 이득을 이 회로에 대해서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더하기 빼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도 더하기 빼기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왼쪽에서 빼기 더하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도 빼기 더하기 신호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더하기 빼기 신호가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빼기 더하기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은 더하기 빼기랑 빼기 더하기가 상쇄가 되죠. 서로 없어지죠. 없어져가지고 신호의 증감이 없게 됩니다. 신호의 증감이 없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DC라고 부를 수 있죠. AC 입력이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소스에서 보이는 전압은 flat DC입니다. DC.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소신호 해석을 할 때 여기는 뭐예요? 그라운드죠. 소신호 해석을 하면 그라운드예요. 맞습니까? 소신호 해석을 하면 그라운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회로에 개인을 계산하고 싶어요. 개인. 증폭 이득 계산하고 싶어요. 증폭 이득은 뭐예요? Vout은 V1 빼기 V2 곱하기 A인데 A가 증폭 이득인데 A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저번에 배운 바대로 GM이랑 Rout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GM을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더하기 빼기 신호가 들어오고 빼기 더하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등가 회로를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바꿀 수가 있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른쪽은 결국은 전류원인데 GM 곱하기 V GS의 전류원이 흐르게 되죠. 트랜지스터가 하는 일은. 출력장은 우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M 곱하기 VGS인데 VGS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V인.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가 GM VGS면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는 이 빼기를 더하기를 해주면 되죠. 이 올라가는 전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GM 곱하기 2분의 1 V인. 이 올라가는 전류가 GM 곱하기 2분의 V인이라고 내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흐르는 전류도 GM 곱하기 2분의 1 V인이에요. 이 신호가 어떻게 돼요? 전류원을 통해서 카피가 되니까 이렇게 흐르게 되죠. 추가적으로 이 노드에서 KCL 하게 되면은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더해지면은 나가는 거. 따라서 나가는 것은 2분의 1 GM 더하기 2분의 1 GM이니까
나가는 거는 그냥 GM의 V인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트랜스 컨덕턴스는 GM이 됩니다. GM.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출력장을 계산해야 돼요. 출력장. 출력장 계산하면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는 사실 아까처럼 여기를 그라운드로 둬도 됩니다. 그라운드로 두면 되는데요. 두면 되는데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대로. 책대로 해보시면은 우리가 출력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임의의 신호를 집어넣고 그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서 전류분의 전압을 비율을 계산하면 그게 뭐였어요? 출력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기초회로 때. 때분한 등가회로 배울 때 배웠죠. 때분한 등가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입력 신호를 주고 전압을 만약에 주면은 다른 신호, 전류를 계산하고 전류 대 전압의 비율을 계산하면은 그게 때분한 등가 저항이더라. 등가 저항이더라. 그래서 VX 신호를 주고요. IX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IX는 오른쪽에 등가 회로를 보시면은 위로 보이는 전류, 밑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죠. 밑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만큼의 저항이 보이고 VX가 인가가 되니까 VX 나누기 전체 저항입니다. 전체 저항. 그런데 곱하기 두 개가 돼요. 곱하기 두 개. 곱하기 두 개가 왜 돼요? 전류미러기 때문에. 전류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카피가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두 배가 되고요. 이 M4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VX 나누기 M4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비율이죠. 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IX분의 VX 계산하면은 RoutU와 Rout4의 병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그냥 그라운드 잡으면 되거든요. 왜요? 이쪽으로 보이는 전류는, 저항은 위로 보이는 저항 뭐예요? RO4. 밑으로 보이는 저항 얼마예요? RO2. 그거 두 개의 병렬이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다 합치면요. 우리가 차동으로 더하기 빼기 신호가 들어오고 더하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출력단에 증폭 이된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증폭 이득은 GM 곱하기 두 개의 출력 저항의 병렬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이렇게 그렸을 때 더하기가 V1, 빼기가 V2였어요. 여기가 V1, 여기가 빼기가 V2, 여기는 Vout. 왜 V1이 더하기고 V2가 빼기입니까?
왜 한쪽은 더하기고 한쪽은 빼기일까요? 구호를 따져보면 돼요. 구호를. 만약에 M2의 입력 신호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요. 출력 신호는 낮아지죠. 왜? 반전 증폭기니까. 커먼 소스는 반전 증폭기니까. 올라가면은 내려갑니다. 따라서 부호가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신호는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패스가 커먼 드레인 혹은 소스 폴로우이기 때문에 부호가 안 바뀐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은 실제로 여기에 신호가 올라갔을 때 여기 신호는 내려가죠. 왜? 반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자체도 반전이죠. 얘가 내려가면은 얘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모드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는 더하기 빼기 신호, 오른쪽은 빼기 더하기 신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우리가 차동 입력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증폭기는 차동 입력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차동 입력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커먼 모드, 한글로 공통 모드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왼쪽 오른쪽이랑 같은 위상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입력 대 출력의 관계식을 계산하면요. 우리가 그 개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커먼 모드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커먼 모드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디퍼런셜 게인은 커야 되고요. 커먼 모드 게인은 작아야 돼요. 왜? 증폭기는 디퍼런셜 모드에 대해서 신호를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하지만 커먼 모드 게인을 계산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책의 방법을 따르면요. 입력이 똑같은 입력이 들어오고요. 출력도 이렇게 양쪽을 묶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디바이스가요. 두 개가 더해지니까 두 배가 되고요. 출력 저항은 두 개가 더해지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위쪽에는 얘의 저항은 뭐였어요? 1 나누기 GM. GM이었는데 커런 미러 액션에 의해서 이렇게 두 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저항 역시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RSS는 뭐예요? ISS 전류원의 출력 저항입니다. ISS 전류원의 출력 저항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었을 때 이 회로의 증폭 이도 계산하면 되는데요. 뭐예요? common source with degeneration, 축퇴가 들어간 회로가 되고요.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얘를
이런 형태로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그럼 GM이 뭐가 되겠어요? GM은 이렇게 되고요. Rout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 거는 한쪽에는 2배, 다른 쪽에는 2분의 1배. 다시 얘기하면은 저항은 얘의 좌우되고요. 왜? 얘가 크니까. GM은 얘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먼 모드 rejection ratio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얘 정의는 입력이 자동으로 들어왔을 때의 게인. 입력이 커먼으로 들어왔을 때 게인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목적은요. 디퍼런셜 모드 게인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고요. 커먼 모드 게인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위에 거는 커야 되고 밑에 거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션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떤 주요한 증폭기의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Figure of Merit.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Common Mode Reaction Ratio. 그 크기는 우리가 아까 계산한 차동 모드 게인, 공통 모드 게인을 직접 넣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GM은 커야 되고 출력 저항도 커야 되고 동시에 RSS도 커야 됩니다. RSS가 뭐예요? RSS는 커런 소스의 출력 저항이 되겠죠. 출력 저항.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좀 복습을 하면은 커런 미러를 배웠고요. 액티브 커런 미러를 배웠는데 액티브 커런 미러는 결국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차동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차이를 증폭시켜주는 회로가 액티브 커런 미러였어요. 커런 미러는 DC 동작점을 잡아주기 위한 어떤 회로였는데 원리는 정확한 기준 소스가 있을 때 다이오드 커넥티를 하게 되면은
게이트가 공통이기 때문에 VGS 왼쪽이 오른쪽 왼쪽이 같아지게 되죠. 같아지게 되니까 여기가 M1, 여기가 M2면은 M1로 흐르는 전류 대 M2로 흐르는 전류는 같아지는 VGS. 이거의 비율이 되고요. 같아지는 거를 다 날리게 되면은 사이즈의 비율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커런 미러라고 부르자. 그런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오차가 실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가능성 있는 높은 방법은 출력에 있는 각각의 왼쪽 오른쪽에 VDS1과 VDS2를 같게 해주면 되겠더라. 같게 해주면 되겠더라. 네, 그게 중요하고요. 같게 되기 위한 회로들을 우리가 여러 개 얘기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 커넥팅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캐스코드를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